자, 이제 두 번째 강의 들어갈 텐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 두 번째 강의 특징은 바로 다함수 표현법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 다함수 fx에 대한 식을 만들 때 최고차수를 알려주는 다함수가 나오면 함수의 식을 만들 수 있다 했어요. 자, 이 표현법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뭐냐면 미정계수 구하게 됩니다. 목표는 뭐냐 하면은 바로 미정계수 구하기. 사실 우리가 설명을 쉽게 해주면 이런 게 있어요. 표현법을 하나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2차 함수라고 할까? 이렇게 2차 함수 표현법을 보면요,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다, 이 설명되어 있죠. 편하게 좀 더 설명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해보죠.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2차 함수가 있고요. 얘를 살짝 인수분해해주면 x 빼기 1, x 빼기 3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 완전제곱으로 표현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fx라는 식이 어때? 라고 하면 표현 방법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다 알죠? 이게 이미 중학교 때부터 지금 공부했던 과정인데 질문하고 싶은 건요, 어차피 다 전개가 같은 값 아닌가? 네, 다 같아요. 그런데 질문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왜 이것들을 세 가지 방법으로 다 배울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 세 가지를 왜 우리는 전부 다 똑같이 이거를 하나만 배우면 되지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다 배우는 목표가 뭐지? 라고 하면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통 2차 함수다 그러면 전부 다 얘가 떠오르는 거죠. 얘가 떠오르지 얘네들이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불필요하다면 왜 교과서에서는 이 설명을 다루고 있을까요? 정답은 얘와 얘가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얘와 얘는 서로 목적성이 다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설정을 주냐에 따라서 1번으로 풀 거냐, 2번으로 풀 거냐, 3번으로 풀 거냐는 다른 개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걸 배우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로 보여드리면 뭐가 있죠? 하면은 fx를 x의 제곱,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설명하는 과정이 있다. 그쵸? fx를 이렇게 표현할 거야 하는 방법이 있고, 둘, fx를 설명할 때 a의 x-알파, x-베타야 라고 설명할 때가 있고, 셋, fx를 a의 x-m의 제곱 플러스 p라고 설명할 때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건 1번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고3 생활하면서 킬러 문제 풀 때는 전부 2번과 3번을 쓴다. 1번을 쓰기보다는 2, 3번을 쓰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공부하는 게 목적인 거야. 자, 그렇다면 설명해 줄 내용 한번 따라가 보자. 현재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내가 그림을 그렸더니 여기가 얼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알파하고 베타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알파를 넣어주면 0되고 베타를 넣어주면 0이 된다. 즉 얘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목표가 함수값 이퀄 0이다가 됩니다. 함수값 이퀄 0이 됩니다. 그럼 함수값 이퀄 0의 목표가 뭔데? 라고 하면 바로 f알파가 0이야 라고 준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함수값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메시지는 뭐니? 라고 한다는 것은 이걸 보는 순간 내가 fx식을 구할 수 있겠다. fx의 식은 뭐다? 바로 알파가 0 되는 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x-알파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식을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목표는 1차식 줄이기가 되는 거야. 함수값 이퀄 0을 줬다는 것은 바로 나의 목적은 현재 보면은 바로 1차식 줄이기가 돼요. 1차식 줄이기 되는 거죠.
나의 주 목적은 1차식 줄이기야. 3차 함수야? 1차식 줄여? 그럼 남은 식은 몇 차식? 2차식. 2차 함수야? 1차식 줄여? 하면은 내 남은 식은 몇 차식? 1차식. 그래서 미정계수의 양을 줄이겠습니다가 목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보여드리면 요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fx가 a의 x-m의 제곱 더하기 p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이것의 목적은 뭐지 하면 이거요. 그래프를 그리면 내가 x 대신에 얼마 넣어준다면 m을 넣어준다면 이거 y값 p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이런 식의 그림,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그리겠지. 다시 말하면 나에게 뭘 준다? 꼭지점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현재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첫 번째, 이것의 목적성은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꼭지점과 할 때, 또는 같은 말로 하면은 극값을 알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래로 볼록은 우리는 꼭점이라고 배우지만 미분을 공부하는 관점에서는 이거 극소값이잖아. 위로 볼록하면은 꼭점이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극대값이잖아. 이해되는 거고요. 마지막 두 번째 표현은 바로 요걸 x축으로 p만큼 쉽게 평행 이동하게 되면 마이너스 p만큼 평행 이동하면 접하게 되겠죠. 이 꼭점이라는 것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y = p라는 선에 접한다. 이해되는 거죠. 바로 접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목표가 뭐지? 이게 되는 거죠. 나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미분값 = 0이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는 f'm이 얼마다? 바로 0이다. f'm 값이 얼마다? 0이다. 미분값 = 0 이게 되는 거죠. 이거 극값이구나. 설명해 준 거야. 그리고 플러스 뭐냐면 함수값도 줄 거다. 이런 거죠. 함수값 줄 거야.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fm이라는 게 p야.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대방이 주는 말을 정리해 보면 이건 뭐야 하면 나 m에서 접했는데 그때 함수값이 p야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fx가 어떨까? 바로 x-m에 접하는 거니까 최소한 2차. 그리고 나머지 식이 있다. 근데 여기다가 m을 넣어봤거든? 그러면 싹 지워지니까 0 되겠지. m 넣어주면. 그러면 그때 당시 y값이 뭔데? 하면 p다. 이런 거지.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나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장점이지? 이게 되는 거죠. 뭐가 장점이지? 라고 한다면 이 식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목표는 2차식 줄이기다. 설명을 해줍니다. 2차식 줄이기다. 한 번에 나는 요것을 2차식을 줄여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요 설명을 먼저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뭘 수술지 있어? 라고 합니다. 자, 배경 한번 볼게요. 만약 2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질문.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미정계수가 몇 개다? 3개다. 미정계수가 3개. 그렇다면 이 값을 구하려면요, 결국 이 얘기는 뭐가 되냐면 식도 몇 개 필요해? 그러면 바로 3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1, 2, 3을 넣을게.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2야. 자, 그러면 여기다 2를 넣었어. F2는 4A 플러스 2B 더하기 C야. 뭐라고 합시다. 이렇게. F3은 F3 넣어주면은 9A 더하기 3B 더하기 C 7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모르는 문자가 3개면 식도 3개 필요해. 그 다음에 문제냐면 이거 연립방정식 푸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모르는 문자 3개고 식도 3개니까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는데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특징이 뭐야? 시간 오래 걸린다 이런 거지.
여기서 이제 학생들은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지금 너한테 보여준 건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인데 지금 이 미정계수가 3개짜리잖아. ax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런데 이거 연립하는 것만 해도 시간 꽤 오래 걸릴 거라는 거 우리 학생들 다 알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수트에 공부하는 건 2차 함수가 아니잖아요. 최소 3차고 보통 4차 함수입니다. 만약에 내가 4차 함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ax 4승 더하기 bx의 3승 더하기 cx의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돼버리면은 미정계수 몇 개야? 미정계수가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도 몇 개 필요해요? 5개 필요합니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식 몇 개 나온다면 이거 한번 정리해보자. F1 줬어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요 1 적어볼게요. 2 넣어볼까요? 이것만 전개도 16A가 나오고 8B, 4C, 2D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3 넣어주면 얼마 될까? 바로 81A가 나와요. 아니 4 넣으면 어떻게 할 건데? 4의 4승, 2의 8승, 256A가 나온다고요. 자, 질문. 그럼 또 하나 또 있겠지, 이렇게. F가. 야, 5의 4승은 상상도하기 싫다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걸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 거예요?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수능에서 30번에 나온다고. 수능 30번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식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식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의 과정에 미정계수가 너무 많아서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갔어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그러면 결론은 뭐다? 학생들로 하여금 연립방정식을 풀게 하되 미정계수의 양을 줄이자가 목표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너에게 미정계수를 줄여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와보죠. 상대방이 나한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야 F1이 0이야 라고 준다는 건 결국 이 말의 의미는 fx가 뭐야 하면 함수값이 0이잖아. 1 넣었을 때 0 되면 바로 x-1 곱하기 이렇게 표현해달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2차 함수가 어떻게 됐어요? 1차식 뽑아냈으면 나눈 건 1차식이니까 여기다가 ax 더하기 b다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정계수 몇 개야? 아까는 3개, 몇 개, 이제는 몇 개? 2개. 그러면 식도 앞으로 2개 더 필요하겠지만 연립방정식 하는 양이 확 준다는 얘기예요. 연립방정식 양을 확 줄여줄게. 이게 목적인 거죠. 만약에 fx가 3차 함수야. 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쵸? 상대방이 이렇게 배려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f1이 0인데 동시에 f3도 0이야. 이러면 아니 이렇게 주면요 대다수 애들은 전부 다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플러스 D가 0이다. F3은 27A 플러스 9B 더하기 3C 더하기 D가 0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놓고 나면 좋은데 그래도 미정계수 몇 개 남냐면 4개가 남기 때문에 어차피 이 이후에 연립방정식을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 이후에 미정계수가 많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줘? 바로 1과 3을 연결했다는 것의 의미가 뭐야? 라고 하면 이건 fx를 x-1과 x-3의 곱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래 버리면 몇 차씩 떨어졌냐면 2차씩 확 빼버렸잖아요. 그러면 3차 함수인데 2차 함수 빼버리면 남는 식 몇 차씩 남아? 그렇죠. 1차식만 남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표현해달라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바로 이 값인 거예요. 아, 이게 1차식. 그럼 미정계수가 아까 4개, 지금은 몇 개? 2개. 너 4개짜리 풀래? 2개짜리 풀래?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4개가 아닌 2개짜리 풀어야겠죠. 그렇죠? 바로 요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함수값 이퀄 0이다. 이 되는 거예요. 함수값 이퀄 0. 그럼 이 함수값 이퀄 0을 풀게 되면 차수를 몇 차? 1차를 줄여준다. 하나를 빼주겠다. 3차지만 하나 빼면 2차 형식 바꿔주겠다. 그럼 미정계수 양도 줄어들 거 아니냐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도 이렇게 하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4차 함수인데 하나 뺀다고 해도 3차니까 너무 오래 걸리지. 그래서 간과한 게 뭐냐면 바로 3번. 바로 극값을 주자. 그러면 한 방에 2차식을 뺄 수 있다. 그럼 2차식이 빠진다는 건 곧 뭐 한다는 얘기야? 남은 차수가 확 줄잖아. 이게 되는 거야. 현재 보시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극값을 표현할 때가 언제냐라고 질문하면요. 이런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설명은 참고로 이제 이 수학 툴을 이미 한 번 다 공부했다라는 학생들이면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fx가 x의 3승, 그 다음에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4라고 합시다. 그러면 현재 얘를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얼마야 하면 3의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 그러면 3의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이 다 될 거야. 그러면 현재 이 과정을 f'(x'을 본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하면 f-3은 얼마지? 라고 하면 마이너스 3의 함수는 마이너스 27 넣어주면 여기는 플러스 27, 그 다음에 플러스 27 더하기 4니까 3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F1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1 더하기 3 빼기 9 플러스 4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렇다면 현재 이 설명은 쭉 그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 얼마냐면 31. 여기가 얼마야? 라고 한다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1,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것을 지금 이것도 맞지만 이걸 극값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번에 요 값을 기준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극값이면은 제곱? 예, 맞아요. fx는 뭐냐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 0 되는 식이 x 플러스 3의 제곱이다. 그리고 곱하기 네모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때 당시 함수가 31이면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말 저렇게 될까? 되죠. 그래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가서 x의 3승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4라면 이 값을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를 나눠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눠줄 때 이게 나머지 31인지 확인해 주면 되잖아. x 넣어주면 x 3승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9x 빼버리시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4.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27이기 때문에 빼면 지워지면서 여기가 31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x 빼기 3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값을 그대로 연장하면 여기가 바로 3,31이다 라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값을 알 때 굳이 이런 표현 쓰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한 방에 몇 차씩? 2차씩 뽑을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이해했다면 지금부터 활용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3차 함수 fx가 최고차 계수 1을 하죠. 최고차 계수 1이 3차 함수 fx가 x는 2에서 극대값 4를 갖는다. 자,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거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면 보통 이런 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fx는 x 3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이렇게 끝난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x가 2에서 극대값 4라고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해주면 1번 극값이라며 그러면 f'2가 0이다. 두 번째 x가 2에서 함수값 4란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고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f2가 뭔데? 그러면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4가 이렇게 하나 쓸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미분해서 f'x를 했더니 3x의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b가 나왔거든. 그래서 나는 f'2를 했더니 4, 3, 12 플러스 4a 플러스 b인데 0이더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 하나 더 줘 이렇게 시겠죠. 그러면 식 하나 더 주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뭐 할 거다? 연립할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잘못된 건 아닌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한 시간 내에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게 3차 함수인데 4차 함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초월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선생님은 여기서 바로 들어갑니다. fx가 뭐죠? 바로 가세요. 2에서 그 값이라며. 예.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이다 쓰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모르겠어. 하지만 2를 넣으면 싹 지워주면서 함수값 4니까 여기다 4 쓰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2차 함수면 싹 뺐으니까 몇 차 함수 남아? 1차 함수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고차에서 1이면 x 플러스 a가 이렇게 딱 쓰면 엔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문장은 요거 한 방이면 끝나는 거야. 질문할게요. 얘 미적에서 몇 개 남았어요? 하나. 얘는 미적에서 몇 개 남았어요? 이건 뭐 알고 할 필요 없죠? 3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모든 교과서나 개념서 및 모든 수학책은 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실제 최고 킬러 문제는 풀래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고2 때 잘못 배워서 공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방법은 바로 1번이 아닌 2, 3번으로 풀어야 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 라고 했더니 얘는 함수값이 0이었다가 중요한 키워드였다면 얘는 미분값이 0이었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제일 지금 불쌍한 게 누구예요? 1번이죠. 그러면 1번은 어떨 때 쓸까? 라고 질문한다면 답은 나와있죠. 바로 나는 함수값이 0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미분값도 0 나와서는 안 된다 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1번인 거예요. 줄일 방법이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1번은 할 필요 없고 2, 3번만 하느냐?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는 1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탄생을 하게 된다. 우리는 바로 그것까지도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칠판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칠판에서 바로 이 1번에 대한 이제 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관련된 설명과 바로 연결해서 예문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바로 갖을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현재 2차 함수의 표현법을 본다면 2차 함수의 표현법을 본다면 첫 번째 fx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x가 a의 x-알파, x-베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x는 a의 x-m의 제곱 플러스 p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설명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얘는 기본적으로 함수값 이퀄 0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값이 0이다 라고 하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목표가 뭐였지? 라고 한다면 얘는 목적이 바로 1차식을 줄이는 거야. 1차식 줄이기. 자, 1차식 줄이니까 미정계수도 그만큼 하나가 줄어든다 이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뭐다? 그거 시간 너무 오래 걸려. 하나씩 제거하는 건 좋긴 한데 우리가 4차 함수라고 하면 하나 줄인다고 해도 아이고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목표가 뭐야? 라고 하면 바로 한 방에 2차식을 줄여줄게 라고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산하는 과정은 비교적 복잡할지라도 추후에 있을 연립방정식의 과정이 어떠냐라고 한다면 상당히 쉬워질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여기서 가장 이제 공부를 좀 해보고 나니까 가장 등한시 되는 게 누구냐면 바로 1번이죠. 그러면 1번이 뭐야? 라고 하면 나는 바로 함수값 이퀄 0. 그쵸? 이것이 아닌 경우, 그 동시에 미분값도 0이 나오면 안 된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쓰는 게 이거. 자, 그렇다면 이거 버릴 거야 라고 설명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의 의도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은 왜 이렇게 낼까? 상대방은 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까?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부터 뭐 하겠다?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아까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연립방정식을 안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안 하고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총 2가지가 있다. 이게 바로 심하고요.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항상 형광펜이나 빨간펜, 파란펜 동원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적어보니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y값 일치한다. 이게 되는 거죠. y값 일치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 FA가 P고요. FB도 P인데 FC도 P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언급을 한다면 이게 되는 거야. 결국 뭐가 같죠? 라고 하면 바로 Y값이 전부 다 똑같잖아 라고 설명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 함수값은 어떻다? 전부 0이 아니잖아. 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함수값이 전부 다 같잖아. 이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럼 fx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k, 최고차 계수 뭘까? k 잡아주고 a 넣었을 때, b 넣었을 때, c 넣었을 때 같다면 x-a, x-b, x-c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필요하다면 4차 함수면 4차 함수에 해당한 식이 들어올 거고, 만약에 3차 함수면 이거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A 넣어도 0, B 넣어도 0, C 넣어도 0. 그러니까 마지막에다가 플러스 P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완성을 했을 때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바로 완벽한 식이 완성된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함수값 이퀄 0을 똑같이 P만큼 평행이동해 준 식이 바로 이 내용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과정 꼭 기억하시고요. 보통 이 1번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 중 이미 고2 때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까 할 때 많이 봐왔던 내용일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있으니 이번에는 뭘까라고 한다면 이걸 1번이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자, 첫 번째 y값 일치를 봤으면 두 번째는 뭘 보냐면 우리가 x값 일치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에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하냐는 말이죠. 야, fm이 간단하게 p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f'm이 q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지금 주는 조건을 본다면 뭐가 나왔어요? 바로 x값이 똑같네 라고 설정을 잡아줄게가 되는 거야.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 문제에서 좀 더 설명해 주겠지만 나중에 f 2번 미분한 더블 프라임이라 하는데 이 값이 간단하게 r이야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죠? 라고 한다면 함수값도 0이 아닌데 미분값도 0이 아닌 거야. 그러면은 이거 그냥 속된 말로 하면 정말 죽도록 열심히 막 다 써가지고 우리 연립방식 꼭 풀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난 내림차순을 안 하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지? 라고 한다면요. 바로 이렇게 fx를 만들 때 3차 함수를 가정하면 요 m에 관한 항등식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x-m의 세제곱, 그 다음에 b의 x-m의 제곱, 그 다음에 c의 x-m 플러스 d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연립방정식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fm이 뭐지? 라고 한다면 m을 넣어보세요. 넣어주시면 지워지죠. 그럼 얼마 남죠? 하면 d가 남는다. 그러면 fm이 d인데 그 값이 뭐야? 하면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d라는 값은 결국 p가 되는구나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얘가 결국에는 p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 하면 f'x는 미분하니까 3a의 x-m의 제곱 플러스 2b의
x-m 더하기 c다 이 되는 거죠. 그래서 f'(m) 값이 뭐야? 라고 한다면 넣었을 때 지워지면서 c라는 값이 나온다. 그 c가 뭐냐? 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있는 q다 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정리했더니 얘가 바로 q였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만 더 미분해 볼까? 그러면 f'(x가 뭐야? 라고 해준다면 요 상태의 식을 한 번 더 미분하니까 6a의 x-m 플러스 2b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m 값을 넣어준다면 이것은 2b가 되면서 그 값이 바로 r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죠. 그러면 b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즉 2분의 r이구나 이렇게 해서 미정계수를 하나하나 구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모든 식을 다 구했으니까 나중에는 최고차계수만 구해주면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정의역이 같다는 것은 그 이후에 뭐한다? 연립방정식 풀지 않아도 된다. 즉 차수에 있는 식을 싹 다 지워버리는 항등식을 만들어 달라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식을 살리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2, 3번은 지금 공부했는데 그렇죠? 나중에 실제 30번에 나올 수 있는 킬러 문항은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수능 과정이니까 사실상 20번에 들어갈 문제가 바로 이런 내용들 중 역시 이제 1번이 오게 될 거다. 왜냐면 기존에는 2, 3번을 많이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진화한다면 결국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낼 수밖에 없다. 자, 요 내용 꼭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에도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분들은 교재에다 정리,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따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서에다가 추가적으로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바로 연결해서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하면은 지금 우리가 빔을 띄울 텐데 화면이 조금 어두울 수 있어서 선생님이 살짝 조명을 좀 끄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만약 상대방이 물어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관해서 라는 질문이 보이죠. 이렇게. 자, 이 말이 뜨는 순간 벌써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나는 함수식을 만들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정의역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값을 주는구나. 그러면 이 문제는 그래프가 아닌 결국 연산 문제구나 라는 걸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식정리만 잘하면 돼 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러면 fx를 어떻게 표현할까 했더니 바로 이 단어가 중요해. fx equal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즉 이 얘기는 뭐야? 바로 f 알파가 0이다, f 베타가 0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풀려면 이게 뭐지? 하면 바로 함수값 equal 0 설명해 주죠. 그 얘기는 결국 fx를 설명할 때 x-알파, x-베타라고 정리해 주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최고차 계수 얼마? 1.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둔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로 이 상태를 가지고 이 문제에다가 투입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문제를 봤을 때 학생들이 이 문제의 본질인 2차 함수라는 표현을 보는 순간 함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두 번째, 함수값 equal 0이 뜨는 순간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x-알파, x-베타의 형태로 식을 구성해야 한다. 방금 설명했던 2차 함수의 표현법 세 가지 중 바로 두 번째 과정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 문제를 결국에는 1번이나 3번의 과정으로 표현했다면 이 문제는 풀리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풀 때 선생님이 알려준 팁키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이 함수 특강이 끝나서 바로 연결될 함수의 극한에서 다시 한번 문제 풀이와 함께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 문제. 2015년도 수능 문제고요. 오답률이 58%나 됐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나왔어요? 모든 3차 함수에 관해서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FE의 최소값이 뭐야? 이게 돼 있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3차 함수니까 나 식 만들 수 있어. 근데 뭐든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3차 함수의 경우의 수가 2개로 갈라지는데 첫 번째는 3차 함수의 식이 하나가 아닌 2개 이상이다. 3차 함수의 식이 이것도 나와, 이것도 나와, 이것도 나와 하면서 여러 개로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3차 함수의 식은 하나인데 이 안에 미정계수가 있어서 값이 변동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F2의 값을 구해라가 아니고 F2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상대방이 주는 말을 딱 봤어요. 여기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다. 일단 꼴만 보는 거야. 그러면 3차 함수니까 fx는 x 3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추가적인 옵션에 의해서 기본 상대방이 나에게 함수값이 이퀄 0 또는 미분값이 이퀄 0을 주면 이 모양을 바꾸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x값 알고 있습니까? 예, x값 알고 있습니다. 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한다? 그래프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래프가 필요 없이 나 뭐만 잘하면 돼? 연산만 잘하면 돼 라고 하는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형을 넣으셔가지고 C값 구하시고 미분해가지고 B값 구해주면 나중에 B하고 C가 같다 이러면서 미정계수에 관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큰 그러면 모든 실수 X가 관해서 이렇다 이게 되는 거죠. 자, 뭐죠? 정의역값 X값 알 때는 아니다. X값 알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 이거 그래프 그리라는 뜻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특히나 대소비교 떴죠? 그러면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현 상황을 한번 정리해봐. 그래서 보통 쉬운 문제들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모든 문제들은 가나다 중에서 앞쪽에 있는 가나나는 이렇게 X값을 줘서 연산할 수 있도록 주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다의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X값을 주지 않아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언급이 반드시 나옵니다. 만약 가나가 나온다면 가는 값을 주고 나는 그래프, 가나다가 되면 가나는 값, 다는 그래프 이렇게 문제가 구성된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알았죠? 요 구성은 기본적인 문과는 수학2에서 그 다음에 이과는 수학2와 미적분 과정에서 전부 다 동일하게 출제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예문이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세요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했더니 여기는 어떻죠? 정의역을 알고 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이거 연산해라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 2부터 3까지 했더니 이건 같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런 표현들. 2차 함수 fx는 뭐야? 아, 식 만들 거야. f형은 0이야 라고 한다면 fx라는 건 0 넣어서 0 되는 식 누구지? 바로 x를 나는 가지고 있다 이 되겠죠. 아, 최고차 계수 몰라? 그러면 ax 플러스 b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해당 문제를 봐달라 라는 뜻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미정계수 2개를 구해와라. 특히나 값을 줬다는 것은 바로 그래프를 그린다는 걸 잊지 마라. 아, 그래프가 아니고 요거는 그래프가 아닌 연산으로 풀겠다라는 뜻임을 잊지 마시오 라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뭐지? 라는 걸 정확하게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현재 이 해당 문제를 아주 쉽게 소화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1차, 2차, 3차 함수처럼 다항함수를 주면은 식을 만드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에 강의에 설명했었죠? 두 가지입니다. 값을 주면 해석, 값을 안 주는 x 관계 식이 있으면 함수식을 구한다 했어요. 여기도 보시면 연속인 함수 fx야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값을 줬어요. 그쵸? 값을 줬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에는 연산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함수식을 구하진 않겠다 이 뜻이죠. 즉, 요 설명은 함수식을 구하진 않겠다. 요거 하지 않을 거야 이 뜻인 거고요. 철저하게 해석만 해서 값만 추출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나면 너무너무 쉬운 문제야.
그래서 연속인 함수, 함수, 미분 가능 함수 뜨면 항상 밑에 조건문에 x 관계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또 하나 보여줄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다항함수 fx야 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수투 함수극한 미분 때 설명해 주겠지만 다항함수 자체가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면 연속인데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연속에 관련된 질문하거나 미분값 설명할 때 나한테 태클 걸지 마 이런 데인데 상대방이 주는 이것을 보면 얘가 바로 값을 줬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식을 안 줬네? 라는 것은 fx의 식은 못 구한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앞에 설명했지만 이거는 f1이 5며 f'1은 9다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값만 가지고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달라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함수를 구해라 할 때는 구해 주시고 구하지 말라 할 때는 안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사실은 수투나 미적분학에 대한 공부가 반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떨 때 식 만들고 어떨 때 식을 못 만드는지를 몰라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틀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자. 자, 참고로 이제 보여주고 싶은데 예문이 좀 부족해서 선생님이 이과의 과정 중 하나를 갖고 온 거예요. 자, 미분 가능 함수 fx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 나 함수 fx식 안 구해요. 그쵸? 식 안 구할 거야 했는데 여기 보시면 f의 2x 플러스 1이 바로 뭐야 했더니 바로 이렇게 x의 관계식을 줬다는 거야. 아, x의 관계식을 줬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식정리 또는 식구하기가 가능하겠구나 또는 식정리가 가능하겠구나 라고 설명하는 내용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표현들 꼭 봐두셔서 F'3 결국 연산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뜻이고요. 최근에 2020년도 9월달 평가원 96% 보이시죠? 이거 바로 30번 문제였습니다. 이과 가형의 30번. 지금은 우리가 이런 과정이 없지만 그러면 여기서도 미분 가능 함수 fx인데 이거 어쩌란 말이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학생들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문제를 못 푼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쫙 봤을 때 여기는 f'의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인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sin 파이 x, f3x, 5x제곱이 보여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거 x 관계식이 있구나. 이거 x 관계식이 있구나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fx의 식 구하기가 가능할 거야 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f'을 줄 터이니 이걸 가지고 f7 값을 구해달라 이런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저 식은 미분되어 있는 상태니까 적분을 통해서 fx의 식을 만들어 와라 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순간 이거 식 구하는 문제구나 라고 판단만 하시면 사실은 저게 오답률 96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면 여기서 f1이라는 값을 편하게 우리가 a라고 하고 f3을 b라고 합시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f1은 뭐다? a, f3은 뭐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f'의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은 결국에는 a 파이의 sin 파이 x 그 다음에 여기는 bx 그 다음에 5x 제곱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적분하면서 나중에 이 추의 값과 비교해 본다 라고 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만약 알기만 하면 현재 이 문제 푸는 데는 시간이 실제로 3분, 길어도 5분 안에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떨 때 함식을 구하고 어떨 때 함식을 안 만들지 라는 것을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수업의 본 내용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현재 여기까지 먼저 다항함수 표현법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칠판 정리하고 새로운 칠판에서 우리 이제부터 조금 더 어려워지는 함수의 개수가 2개 이상의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요 2강의 내용을 원래는 1, 2, 3으로 연결되는데 어떤 꼭지의 테마를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해서 2강을 마치고요. 새로운 칠판에서는 3강의 타이틀로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